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들이 시장을 달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 IR협의회에서 다시 만나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흔들림 없는 편안한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성장 곡선과 더 가팔라지고 있는 기업 실적까지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모두투어입니다. 현재 1%대 상승하면서 19,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코로나 대유행은 끝났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번 발언 며칠 전에도 WHO에서 코로나 정식 끝이 보인다면서 WHO가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다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요. 모두투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세와 맞게 다시 만나는 해외여행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패키지 관광 전문 기업으로 수혜가 기대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국내외 각 나라들의 입국 방역도 완화되면서 이제 2년간 눌려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심리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굳이 가지 않았던 해외여행, 못 갔던 심리 때문일까요? 요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이 가파른 해외여행 상승세와 함께 모두 투어의 실적 정상화가 기대가 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보시죠. 현대코퍼레입니다. 현재 1%대 상승하면서 17,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한 침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또 실적도 정말 안정적으로 편안한 실적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별로 보면 철강은 글로벌 가격 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선행 수주 물량을 중심으로 납품하면서 큰 폭의 외형 감소 없이 견조한 실적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용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 현상으로 CIS 지역 매출이 증가하면서 2분기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봤고요. 석유화학도 볼까요? 2분기 대비 평균 유가가 10%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유지 중이고요. 상용 에너지 부문은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실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일궈내고 있는 현대코퍼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25,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1.4%대 올라오면서 13,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안 오르는 거 없는데 그중에서 쭉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 게 바로 킹달러입니다. 물론 여기에 울고 웃는 또 기업들도 있지만 뒤에서 몰래 웃음꽃을 피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바로 OEM 기업입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 움직임에 의료 수요가 늘고 단가가 높은 옷 판매가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석이조로 고환율 수혜까지 더해진 겁니다. 사실 OEM 안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미국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디다스와 리복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요. 호재 속에 나이키 신발, 완제품 생산 등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보시겠습니다. 21,000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시장에 쏟아진 리포트들을 엄선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시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리포트 시간이다 보니 이 리포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제 시선이 지수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든 장이 펼쳐질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침에 좀 약세이기 때문에 약세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좀 키워가죠. 근데 이제 주변 여건을 보면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환율도 좀 떨어져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또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슬금슬금 빠진다라는 게 어떻게 속된 말로 좀 기분이 좀 찝찝하다 좀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빠진다.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빠진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그럼 뭐가 밀릴까요?
지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태저 이방원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주도주였던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꺾이니까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여기서 이러다 보면 또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지금 당분간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악재는 새로운 악재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불안감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각각의 기업들 종목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돈을 잘 벌고 있을지 리포트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LG생활건강입니다. KB증권에서 3분기에 대한 프리뷰, 일단 예측을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화장품은 부진하고 생활용품과 음료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LG생활건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 점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리포트에서 얘기가 나온 것만 팩트만 놓고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3분기에 업황 회복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코멘트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중국 정부가 소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장품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1월 광군제 행사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은 소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라면 모든 화장품 업계들이 다 그러겠죠. 그러면 광군제라는 게 뭐죠? 대규모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희망을 좀 가져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다 나쁜데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광군제도 바랄 거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특별히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LG생활건강이 뭔가 좀 치고 나갈 만한 요소는 못 찾았다라고 애둘러서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때도 그랬고 LG생활건강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난 4월달 광군제에서도 순위가 밀렸고, 네. 전반적으로 중국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의 순위가 밀렸잖아요. 중국 분들이 화장을 대거 하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봉쇄는 됐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화장 안 하시는 여성분들은 없잖아요. 어떤 화장품이든 쓰셔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중국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바뀐 현상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컴백하고 있는 조류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봉쇄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파도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중국 내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 또 자국 내 브랜드들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으로 지금 중국 시장은 아직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도 좀 낮은데 그럼 LG생활건강도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다른 시장에서 바꿀까요?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바꿀까요? 타겟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리포트에 나온 것을 보면 네. 그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22%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출이 20%? 이거는 고정된 걸로 봐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이걸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느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면세점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이제 염색 샴푸가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좀 팔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롭게 조금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정연 아나운서한테 딱 맞는 음료가 나왔어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칼로리가 없는 탄산음료, 저도 한번 좀 마셔보고 싶네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P와 Q의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둥그런 표를 보고 있는데 생활용품이라든지 음료 쪽을 이제 키우고 화장품을 좀 다른 쪽에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동그란 원 밑에 있는 피어그룹 비교표를 한번 조금 화면을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인터내셔널을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그다음에 옆에서 보면 EPS 3년 동안 성장률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3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근데 LG생활건강만 3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LG생활건강 주가가 먼저 빠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걸만 보면 요 숫자 제 얼굴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칸에 있는 표 숫자를 보면 위에는 1.9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32%가 증가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피어 그룹과 이제 비교 그룹과 봤을 때도 LG생활건강의 모습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LG생활건강의 리포트를 봤을 때 뭔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그래요. 생활용품과 음료가 견조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게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LG생활건강을 화장품 회사로 인식을 하던 다른 것으로 인식하든지 간에 화장품이 뭔가 절반 차지하는 부분에서 뭔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제일 위에 매출액 보면 화장품 매출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매출액이 2020년에 한 4조에서 지금 쭉 이어가다가 올해는 한 3조 5천억까지 떨어질 걸로 봤어요. 3조 5천억까지 떨어지다가 내년에 좀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음료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보다 음료 늘어나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2022년 예상,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인데 제일 오른쪽 끝을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끝을 보면 상단에 예상을 보면 2021년, 2022년에 줄어든 건 알겠어요. 23년, 24년도에 늘어난다는데 뭘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표를 보게 된다라면 2023년이면 2020년 수준까지 늘어나고 2024년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매출이 뭘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 리포트를 몇 번씩 뒤져봐도 그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미국 쪽에서 찾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찾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지만 LG생활건강은 뚜렷하게 미국 쪽도 아니고 어느 쪽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숫자만 올려놨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조금 논거가 부족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LG생활건강이 뭔가 새로운 트리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리포트를 봤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는 화장품 매출액이 다시 2023년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중국발의 악재가 해소돼서 그냥 원상복귀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우린 알고 싶으나 찾아보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화장품 바꾸시잖아요. 쓰던 네. 거 바꾼데 이게 자주 바꾸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한번 바꾼 거는 한동안 쓰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쉽게 사람이. 그런다라고 보면 중국 사람들이 어찌 됐던 코로나 국면 동안에 우리나라 제품이 수입이 안 돼서 자국산 제품을 썼는데 이게 좋다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좀 일단은 뒷부분에 가서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나온 것 같아서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리포트 조심하자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성장 곡선이 더 가팔라진다라는 건데 이 포스코케미칼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네. 수혜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양극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만드는데 이 양극재 공장을 현재 지금 캐나다에 추가 증설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든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다고 보니 이 IRA법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미국 공장에서 미국산 재료들을 쓰면 이 IRA법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것 말고도 네. 다른 어떤 미국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도 결국 미국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2차 전지 소재 단에 있는 것들을 납품할 수 있게 되면 납품처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남들이 양극재, 음극재로 갈 때 못 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 추후의 미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해서였는데 네. 이제는 정말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라는 핵심 포인트를 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음극재 우리 원료를 9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천연 흑연을 써서 음극재를 만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지에서 건전지 분해 보시는 뽑아보면 가운데 흑연심이 있잖아요. 이건데 이게 이제 90%가 중국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무래도 지금 못 쓰게 됐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연극재 시장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음극재 매출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양극재 그렇죠. 매출이 더 높고 가격도 높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정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부각을 못 봤었던 음극재, 여기에 양극재까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준비된 표인데 여기서 보면 제일 끝단을 보십시오. 끝단을 보는데 2차 이제 소재 이렇게 딱 보시죠. 소재를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소재 합의에서 보면 자, 눈에 보이시나요? 2022년 올해 1조 9천억이에요. 내년도에 4조, 내후년도에 5조 6천억 퀀텀 점프하는 거죠. 이런 매출 가능성.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음극재도 늘어나지만 양극재가 1조 7천억에서 5조 1천억으로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장 곡선이 더 가팔라지게 만든 것은 음극재도 있지만 양극재의 몫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를 이 예상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의 리포트를 쭉 훑어봤을 때 우리는 투자 핵심 포인트로 어떤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그 올 한 해 내내 매일경제에서 주구장창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있어요. 2차 이제 소재 밀릴 때마다 사시라, 2차 이제 소재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재 기업들은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소재 쪽은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점유율을 몇 프로 갖고 오느냐 논쟁, 지금은 아직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먹거리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자, 포스코 케미칼이 매출이 내년도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리포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주가는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믿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잘 분석을 해놨고, 니켈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캐나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SKC라던가 솔루스 첨단소재 이런 동박도 마찬가지인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사실 소재라는 그 분야가 워낙 방대해서 그렇죠. 이거를 다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어폐가 있죠. 특히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싸우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하게 다른 데가 못한다라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재 입장에서는 다 좋다라고 보지만 결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도 물론 달라져야 된다. 이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동박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수는 여기까지고요. 차영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